예, 다음은 지질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질 또는 지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질은 총 체중의 약 20%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지질의 정의를 보면은 물에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녹는 화합물을 총칭해서 우리가 지질 또는 지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질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할 때의 지방, 그리고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할 때의 지질, 지방, 보통 식용유 같은 걸 예로 들면 될 것 같고요. 고체 상태는 우리가 삼겹살 먹을 때 비계를 갖다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고체 상태의 지방을 우리가 fat이라는 말을 쓰고요. 액체 상태에서 기름, 상온에서 기름 형태를 오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질, 리퀴드는 fat과 오일을 합쳐놓은 그런 fat과 오일을 모두 통합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질을 분류할 때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구조에 따른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질은 첫 번째 단순 지질이 있습니다. 단순 지질은 말 그대로 가장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지질을 얘기합니다. 단순 지질은 두 가지가 결합한 형태의 지질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지방산과 또 하나는 각종 알코올류입니다. 그래서 지방산과 각종 알코올류가 에스터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게 단순 지질입니다. 단순 지질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중성지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성지방 하면은 우리가 뭐 살찐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그 살, 그게 이 중성지방입니다. 중성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알코올류, 가장 간단한 알코올류죠. 그래서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에스터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방 형태를 중성지방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는 그 지방산이 그 수소가 포화가 되어 있느냐, 불포화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지방산은 거기에는 탄화수소라고 해서 탄소와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대부분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졌는데, 수소가 그 지방산에 그 이중결합이 없이 단일 결합으로만 꽉 차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포화지방이라고 그러고요. 지방산에 이중결합이 있어서 어느 정도 약간의 공간이 있는 그런 지방산을 불포화지방산, 그리고 그런 지방산을 가지고 있는 지방을 갖다 불포화지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왁스가 있는데요. 고급 왁스는 고급 지방족 알코올과 지방산의 에스터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산과 이 왁스는 고급 지방족 알코올,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지방족이란 말은 탄화수소를 얘기합니다.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근데 여기서 고급이라는 거는 좀 긴 사슬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탄소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사슬을 갖는 알코올류. 그래서 그런 고급 지방족 알코올류와 그 지방산이 에스터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게 왁스류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요거는 주로 이제 어디서 많이 발견이 되냐면, 우리가 비왁스라고 해서 왜 벌들이 만들어놓은 벌집 있죠. 벌집. 벌집에 그 구성 성분 중에 하나가 이 왁스고요. 그 다음에 그 새들의 깃털 표면에 있는 것들이 이제 왁스입니다. 이들은 그 방수 기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물에 이렇게 담가도 물에 젖지 않는, 그래서 습기나
그 건조를 방지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동식물의 표면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지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단순 지질에는 스테롤 에스터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그 고급 지방산, 그러니까 탄소수가 많은 지방산과 스테롤이 에스터 결합이 연결된 거. 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 콜레스테롤에다가 지방산이 하나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 지질은 이렇게 지방산과 각종 알코올의 에스터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 단순 지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복합 지질은 이 단순 지질에 다른 성분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산과 당들이 결합되어 있어서 추가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만들어진 지질, 복합 지질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인지질이 있는데요. 인지질은 아까 그 중성지방을 구성하고 있던 지방산과 글리세롤에 여기에 인산과 질소화합물이 또 추가적으로 결합된 물질을 얘기합니다. 이 인지질은 가장 대표적으로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세균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의 세포막은 이 인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지질이 있는데 이거는 지방산과 당류가 결합되어 있는 이제 그런 지방질을 당지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이나 당, 또 여기에 당뿐만 아니라 다른 단백질도 또 이렇게 결합될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복합지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유도지질이 있는데요. 유도지질은 앞에서 봤던 단순지질과 복합지질이 가수분해 돼서 나온 가수분해물을 총칭해서 유도지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봤던 그 스테롤 에스터에서 거기서 스테롤 에스터가 뭐였죠? 콜레스테롤과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거기서 지방산이 떨어져 나가면 콜레스테롤만 남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유도지질이라고 그러고요. 동물에 있는 스테롤을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은 식물에 있는 스테롤은 어떤 게 있죠? 시토스테롤과 스티그마 스테롤이 있습니다. 또 그 밖에 터핀류로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이 여기 속하고요. 그다음에 스쿠알렌, 그다음에 베타카로틴 등이 여기 속합니다. 그리고 프로스타글란딘과 같은 아라키돈산으로부터, 아라키돈산은 지방산의 일종인데요. 아주 굉장히 긴 지방산의 일종인데 이 지방산으로부터 이 지방산이 가수분해돼서 나오는 일종의 분해산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단순지질 또는 복합지질을 가수분해해서 나온 가수분해물, 이러한 것들을 유도지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질을 이렇게 좀 간단히 분류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지질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질도 중요한 그 에너지원으로서 사용이 됩니다. 특히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g당 한 4kcal 정도의 열량을 내는 반면에 지질은 9kcal, g당 9kcal의 열량을 내죠. 그래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 훨씬 많은 한 2배 이상 되는 열량을 낼 수 있는 그런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으로서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질은 절연체로서, 그 다음에 신체 장기를 보호하고 방수 기능이 있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절연체라는 것은 열을 바깥으로 잘 뺏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추위를 잘 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되게 좀 마른 사람들이 좀 잘 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방이 어느 정도 몸에 있어야지 이게 좀 지방들이 어떤 그 추위를 막아주는 그런 절연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지방이 좀 어느 정도 있으면 신체 장기들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수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보호 기능들이 있다는 거고, 맛, 향 및 포만감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지질은. 그래서 향미나 이렇게 그 향이 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대개가 지질이 이렇게 대사돼서 나오는 물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맛을 보면은 콜레스테롤도 그렇고요, 뭐 지방도 그렇고 트랜스 지방도 그렇고요. 우리가 몸에는 나쁘다고 하지만 그것들이 들어가야 어느 정도 맛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질은 또 이렇게 포만감을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관능적인 어떤 특성뿐만 아니라 포만감까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지질입니다.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이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게 또 지질의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에는 수용성 비타민과 그 지용성 비타민이 있는데, 수용성 비타민은 말 그대로 물에 잘 녹고요, 지용성 비타민은 물에 잘 녹지 않는 그런 비타민들인데, 수용성 비타민은 우리가 먹으면은 흡수도 빠르고 신체에 금방 이용이 됩니다. 이용이 되고, 하지만 또 금세 또 배출이 되고 이제 그런 특성이 있는데,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이게 흡수가 되려면은 지질이 필요합니다. 지질이 필요하고 체내에 또 오랫동안 남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촉진시켜 주는 것이 지질의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지질 중에는 지방산으로서 필수 지방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놀렌산, 아라키돈산이 있는데요. 나중에 또 이제 한번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필수 지방산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체내에서 그 합성할 수 없는 그 지방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체내에서 직접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만 섭취해야 되는, 음식을 통해서만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지방산들을 필수 지방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필수 지방산들을 우리가 지질 중에는 필수 지방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지질을 섭취함으로써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호르몬 및 담즙 생성에 어떤 그런 기능을 한다. 이제 이 얘기는 호르몬 같은 경우는 뭐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성장 호르몬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 그러한 것들이 대개 뭐로부터 만들어지냐면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그 구조를 보시면 콜레스테롤과 굉장히 구조가 유사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콜레스테롤들이 대사되는 과정에 대사산물로서 나오는 것들이 그러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생성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담즙 생성에도 콜레스테롤이 필요합니다. 담즙 생성은 담즙이 있어야지 우리가 지방질을 음식으로 먹었을 때 소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담즙이 없으면 우리가 지질을 먹으면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즙은 콜레스테롤로부터 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 및 담즙 생성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체의 중요 구성 성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인지질을 갖다 생각하시면 돼요. 인지질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세포막을 이루는 주요 성분이다. 이 체내는 수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세포들은 다 세포막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런 세포막은 대개 그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인지질은 지질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신체의 중요 구성 성분 중에 하나이다. 물론 인지질뿐만 아니라 뭐 중성지방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복합지질도 다 그 세포막이나 뭐 뇌조직, 그런데 뭐 그 신체의 중요 부위를 구성하는 하나의 성분으로서 기능을 발휘합니다. 다음은 지질의 종류와 구조를 보겠습니다. 지질의 종류와 구조에서 첫 번째로 중성지방을 먼저 보면은, 중성지방은 아까 단순지질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중성지방의 구성성분이 아까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은
중성지방은 한 분자의 글리세롤과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분자의 지방산이 둘, 세 개 이렇게 여기 이제 에스터 결합으로 연결됐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요.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이렇게 에스터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 이게 이제 중성지방입니다. 가장 흔한 형태의 지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우리가 흔히 살찐다고 얘기할 때 그 그게 이제 이런 중성지방입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트리글리세라이드라는 말을 씁니다. 트리글리세라이드라는 얘기는 글리세라이드라는 글리세롤을 지칭하는 것이고 트리는 지방산이 3개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산이 하나, 2개, 그 다음에 3개 이렇게 있죠. 그래서 트리라는 말을 써서 트리글리세라이드 이게 중성지방이고요. 여기에서 지방산이 하나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지방산이 몇 개가 남아요? 2개 남죠. 그러면 이름이 트리글리세라이드가 아니라 다이글리세라이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지방산이 하나 남으면 우리가 모노글리세라이드라는 말을 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성지방은 이렇게 세 분자의 지방산과 한 분자의 글리세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중성지방이다. 그래서 식품이나 체내 저장 시에 이 지방의 95%는 대개 이런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체내에서 저장되어 있는 그 지방 조직에 저장되어 있는 그 지방들, 그게 이제 중성지방인데, 그런 그 저장되어 있는 그런 지방들은 그러면 용도가 뭘까요? 나중에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이제 그러한 탄수화물들의 섭취가 좀 부족하거나 우리가 굶는다거나 이제 그러한 상황일 때, 그러니까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탄수화물의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때 체내에 저장되어 있던 지방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조직, 혈액, 단백질과 이제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방산의 구조와 분류를 잠깐 보시면은 아까 그 중성지방이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그 지방산 파트를 좀 보겠습니다. 지방산은 지방의 구성성분으로, 중성지방의 구성성분으로 긴 탄소사슬로 연결됐다 그랬어요. 구조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어때요?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탄화수소입니다. 탄화수소고, 이 지방산은 지금 양쪽 끝이 있습니다. 한쪽은 COO 또는 COH, H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기 때문에 이쪽을 갖다 카복실기라고 그러고요. 여기는 CH3가 있습니다. 이건 메틸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복실기를 가지고 있는 이 시작점을 알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틸기를 보유한 이 맨 끝부분, 이걸 갖다 오메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가 있죠. 알파, 성경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처음과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카복실기를 지방산에서는 이 파트를 알파, 그 다음에 메틸기 파트를 오메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있죠. 그 오메가3 지방산이 왜 그런 이름이 붙었냐면은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이 오메가 여기 맨 끝에서부터 오메가3 세 번째에 해당되는 탄소에서 이중결합이 하나 처음 나온다.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산은 지금 탄소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16개입니다. 16개인 그 지방산이죠. 아마 팔미틱 엑시드 같은데요. 요거를 이렇게 그 COH하고 CH2, CH2가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화해서 이런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방산을 분류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우선 탄소수에 따른 분류를 보시겠습니다. 탄소수에 따른 분류는 저급지방산, 중급지방산, 고급지방산 이렇게 나옵니다. 저급과 중급과 고급의 차이는 탄소의 길이에요. 탄소수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급지방산 같은 경우는 탄소 숫자가 4개에서 6개인 거. 주로 이제 우유나 버터에 이제 그런 저급지방산이 좀 많이 있고요. 중급지방산 같은 경우는 탄소 숫자가 8개에서 12개 정도. 고급지방산 같은 경우는 12개 이상 되는 것을 고급지방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포화도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포화도에 따른 분류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포화지방산은 뭐냐? 아까 지방산이 탄소와 수소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것. 그걸 갖다 포화지방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거 있죠. 이게 스테아릭 액시드 기본인데 탄소와 탄소 사이에 다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동물성이나 식품 인체 동물 조직에 가장 많이 함유된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팔미틱 액시드, 스테아릭 액시드 이게 이제 그 포화지방산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그 팔미틱 액시드 같은 경우는 C16 땡땡 하고 제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탄소가 16개 있고 이중결합이 하나도 없다. 제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탄소 나오고 숫자 나오고 땡땡 제로면 뭐예요? 다 포화지방산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불포화지방산 같은 경우는 이중결합이 1개 이상 존재하는 걸 얘기합니다. 주로 식물성 유지나 식물성 기름에 이러한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의 수가 증가하면 이중결합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고 3개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이상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진결합의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융점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녹는 점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상온에서 주로 액체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여기 보면 올레익 액시드 같은 경우는 탄소가 수가 몇 개예요? C18이니까 탄소가 18개고요. 땡땡하고 1이 있으니까 이중결합이 하나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포화지방산 중에서 이중결합이 2개 이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다가 불포화지방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이중결합을 갖고 있는 불포화지방산 그게 이제 다가 불포화지방산이죠. 그래서 예로 보면은 리놀레익 액시드 같은 경우는 C18땡땡2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탄소가 18개이고 이중결합이 2개인 거. 그 다음에 리놀레닉 액시드 같은 경우는 땡땡하고 3이 있죠. 이중결합이 3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오메가6, 오메가3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건 오메가6는 뭐야? 아까 봤던 그 메틸기에서부터 6번째 이중결합이 처음 나오는 그런 지방산이다는 얘기고 오메가3는 메틸기에서부터 3번째 이중결합이 처음 나오는 그런 지방산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그 다가불포화 지방산 중에는 요 리놀레익 액시드와 리놀레닉 액시드는 이런 필수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체 내에서 합성할 수가 없어서 식품으로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그런 필수 지방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면 포화지방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서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불포화지방산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중결합이 이렇게 하나 있는 경우도 있고 2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들이 생기게 됩니다. 공간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공간들이 생기게 되면 구조적으로 이렇게 휘는 밴딩이라고 그러죠. 굽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의 장단점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포화지방산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서 공간이 빽빽한 그런 주로 이제 고체 상태로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이제 그러한 지방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산이죠. 주로 이제 동물성 식품에서 주로 많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식이 섭취했을 때 주로 콜레스테롤치가 올라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 라디칼이라 해서 주로 이제 산화 스트레스나 그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그러한 그 물질 중에 하나인데 그 프리 라디칼. 그래서 이제 그 각 물질마다, 각 화합물마다, 각 원소마다, 분자마다 그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가 있는데 그 전자가 쌍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모든 화합물을 우리가 프리 라디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프리 라디칼이 반응성이 굉장히 커서 아무 분자하거나 막 그렇게 반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프리 라디칼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은 신체 내에서 많이 있으면은 세포가 많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리 라디칼에 의해서 포화지방산은 산화 변질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그림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포화지방산은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프리 라디칼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종의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장점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면에서는. 하지만 포화지방산은 콜레스테롤치를 올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주로 동물성 식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단일 불포화지방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하나 있는 거죠. 이거는 동물성 식품에도 있고요. 식물성 식품에도 있습니다. 이거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죠. 하지만 그 프리 라디칼에서 산화 변질되는 성질이 약간 있습니다. 이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이 얘를 타겟으로 해서 프리 라디칼이 침투에 들어가서 산화시킬 수가 있어요. 반면에 다가불포화지방산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이중결합이 2개 이상이기 때문에 이 프리 라디칼에 의해서 산화 변질이 잘 되는 단점이 있지만 여기에는 필수지방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 심혈관 질환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 그런 효과들이 좋은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필수지방산이 있는데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 불포화지방산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오랫동안 또 저장하게 되면 그만큼 산화될 프리 라디칼에 의해서 산화될 그런 단점이 많다. 포화지방산은 콜레스테롤치를 올리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장시간 저장해도 이렇게 안전한 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수지방산이나 이렇게 다가불포화지방산을 섭취했을 때는 그 오랫동안 저장이 되어 있는 유통기한이 오래된 거를 먹으면 안 되겠죠. 미리 산화된 걸 먹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림에 보면 식물성 유지의 가수소성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액체 상태의 식물성 유지. 이거는 주로 단일 불포화지방산이나 다가불포화지방산이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그 식용유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포화지방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주로 액체 상태로 주로 많이 존재하고요. 마가린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게 될까요? 포화지방산이 많이 있겠죠. 주로 고체로 많이 존재하니까. 상온에서 고체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액체 상태의 식물성 유지에다가 여기에다가 수소를 첨가하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수소화라고도 얘기하고요. 다른 말로 경화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화 공정을 거치게 되면은 액체 상태의 식물성 유지가 고체 상태가 됩니다. 즉 이러한 다가불포화지방산에다가 여기다가 플러스 수소를 첨가하게 되는 거죠. 수소를 첨가하게 되면 이렇게 포화지방산이 돼서 이게 고체 상태가 되고 대표적인 예가 이제 마가린이 이제 거기에 속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식물성 유지들을 가수소화 처리를 해서 이렇게 이런 마가린 같은 것들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GGL 파트가 더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대속 지질에 대한 그 기능과 구조, 종류, 그다음에 그 소화, 흡수, 대사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